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모카 김한영입니다. 벤츠가 세계 최초로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을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부터는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들이 팔린다는 얘기예요. 기존까지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는 거 조금 애매했잖아요. 자율주행이라고는 하는데 제동을 못하면 네 책임이야. 자율주행이라고 하는데 핸들이 빠져나가면 네 책임이야. 자율주행인데 이거 꼭 잡고 있어야 돼. 아우, 손 잡으세요. 이거 아니고 손 놓으세요. 손 놓으시고 멍하니 가세요.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 만약에 차에서 갑자기 지금부터는 네가 해 라고 하면 그때 손잡으면 되는 게 레벨 3예요. 세계 최초 레벨 3 자율주행 인증, 어떤 소식인지 간단히 살펴보시죠. 이번 일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대단한 건 독일 정부입니다. 드라이브 파일럿이라는 시스템을 메르세데스 벤츠가 만들었고 인증 요청을 해서 독일 정부가 그래? 이 정도면 자율주행 3단계지 하면서 오케이를 해준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조심스럽잖아요. 현대기아차의 HDA 이거 자율주행이냐? 자율주행입니다. 그걸 자율주행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디서 이걸 자율주행이라고 약을 팔아?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이 자율주행이라는 5단계가 있다는 거. 1단계 자율주행이다, 2단계 자율주행, 3단계 자율주행, 이것도 다 자율주행이에요. 1단계 자율주행은 총 5단계 중에 가장 미약한 도움을 주는 정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뭔가 도움을 주는 건 다 자율주행이라고 말은 합니다. 자율주행이지만 완벽하진 않아 라는 거죠. 레벨 3도 사실은 조건부 자율주행입니다. 모든 도로에서 되는 게 아니고 고속도로 아니면 특정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됩니다. 그리고 위험할 때는 운전자가 꼭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전자가 완전히 잠이 들거나 완전히 딴짓을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차가 이제 네가 핸들 잡아 라고 안내를 했을 때 반드시 운전자가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벨 2는 항상 운전자가 잡고 있고 항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레벨 3는 항상 모니터링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딴짓하고 있어도 된다, 눈을 떼도 된다, 핸즈 프리, 아이 프리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율주행이 계속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 구간이 갑자기 발생했어, 공사 현장이 생겼어. 이거는 자동차가 스스로 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운전자한테 경고를 큰 소리로 해서 운전자가 핸들을 떠맡아야 된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그리고 또 조건이 있습니다. 시속 60km 이내에서만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60km 이내, 그러니까 평가절하는 분들 꽤 계신데 그렇게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닙니다. 고속도로인데 60km 이내가 되는 상황, 차 막히고 짜증나고 이런 상황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알아서 다 주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꽤 의미 있는 그런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레벨 3를 인증해 준 거, 메르세데스 벤츠가 세계 최초인데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기술이 나온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그래요, 손 놓고 다니시고 딴 데 보고 운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줄까? 아마 그거 어렵지 싶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당분간은 안 될 것 같고 제네시스 G90이 이걸 도입하면 되겠지. 현대차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발표를 보면요, 이미 독일에서는 13,000km의 시범주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밖에 안 돼? 13,000km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시험주행이 아니고 시범주행,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죠. 지난번에 이준노 대표님께서도 독일에서 이 차를 직접 시승해 보셨어요. 그때 시승해 보시면서도 자율주행을 직접 경험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아마 포함해서 13,000km의 시범주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주행거리는 훨씬 길겠죠. 당연히 훨씬 길 거고요. 지금은 미국과 중국에서 레벨 3 테스트 드라이브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리아에서 해야지 제대로지. 우리 코리안들은 부산에서 제대로 인증받고 인천에서 2차 인증받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아직 멀었겠지만 빨리 한국에 와서 테스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단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S클래스, EQS, 마이바흐 예전에 이미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독일 뮌헨 모터쇼에서 EQS를 실제로 시승을 시켰죠. 그러면서 이 3단계 자율주행이 실제로 잘 되는 걸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젠간 이루어질 기술이 아니라 이미 되고 있는 기술, 이런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이제 레벨 3가 되면서 애매해진 부분이 있죠. 레벨 2 같은 경우는 테슬라 같은 차를 타고서 고속도로에서 시속 60km로 간다. 그럼 차가 알아서 핸들 꺾어줍니다. 앞에 차가 있으면 알아서 속도 줄여요. 앞에 누가 껴들어도 그걸 들이받는 건 아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거의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손으로 핸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핸들에서 손을 떼면 안 돼. 손을 떼면 너 손 뗐어 이러면서 완전히 확 돌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핸들을 안 잡아줍니다. 그러면 차를 세웠다가 다시 출발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정도로 핸들에서 손 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핸들에서 손을 잡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책임을 운전자한테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손을 떼도 된다고 하면 너 손 떼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사고 났으면 네 책임이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핸들에서 손을 못 떼게 하는 거예요. 아니, 손 잡지 않아도 되는 차는 기존에도 있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GM 같은 경우에 진짜 손 안 잡아도 됐지. GM은 어떻게 했냐면 눈을 모니터링 했습니다. 앞을 보고 있는지를 보고서 이 사람이 눈이 어디 딴 데 보고 있어, 아니면 자고 있어, 이렇게 되면 경고하고
결국 자율주행이 풀려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가 얼마나 주변을 모니터링하나, 얼마나 살펴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2단계에서는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켜놓고 스마트폰을 본다 이러면 불법이잖아요. 3단계에서는 자율주행하면서 스마트폰을 본다, 합법이에요. 자율주행하면서 모니터로 영화 본다, 괜찮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사고 나면 제조사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왜냐면 주변을 모니터링할 의무가 운전자가 아니라 주행 시스템에 있다고 해요. 자동차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사고 나면 제조사가, 벤츠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어떻게 되지? 보험이 복잡해질 텐데 이런 식으로 껴들어서 어쩔 수 없는 사고도 있잖아요. 그래서 8대2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8대2면 어떻게 하지? 20%를 벤츠가 물어내나? 5대5로 합시다 하고 벤츠가 싸우나? 아니면 차가 자동으로 싸워주는 기능이 있나? 벤츠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보험사가 되는 건가? 여튼 벤츠가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해낸 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를 하겠다고 마음먹기가 어렵지, 누군가 한번 해내면 그 다음부터는 꽤 많은 업체들이 뛰어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율주행 3단계, 이거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라이다, 카메라, HD 맵, 그리고 마이크까지 활용했다고 합니다. 마이크, 딴 건 다 알겠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왜 나와? 이상하죠? 왜 나오는지 알아요? 글쎄요. 마이크는요, 뒤쪽에서 긴급 분한차, 앰뷸런스 이런 게 나오면 알아서 이 차가 옆으로 피해주는 기능이 있다고요. 1차선에 있으면 왼쪽으로, 2차선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피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했던 거죠. 독일인들이 이런 것에 얼마나 민감한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어요. 후측방을 위한 카메라가 별도로 있는데, 왜냐면 독일 고속도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1차로를 시속 300km로 와요. 내가 지금 시속 100km로 가고 있어도 내가 멈춰있고 시속 200km로 뒤에서 달려오는 거랑 똑같은 정도의 속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저 뒤에 있어도 뿅 하면서 여기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뒤쪽을 비춰주는 별도의 원거리 카메라가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EQS 자율주행차 보면요, 라이다가 이렇게 두 개가 약간 좀 특이하게 들어있네요. 라이다가 두 개 있으면 뭐가 좋으냐, 라이다 한 개 있는 것보다 범위가 더 넓어지죠. 예전 같으면 360도 라이다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360도 스캔되는 라이다 대신에 상대적으로 각도가 적은 고정식 라이다를 양쪽에 두 개를 장착해서 라이다가 적용되는 폭을 넓혀놓은 거죠. 라이다가 이렇게 꼭 생겨야 되나, 여기 위에 덮개를 놓으면 안 되나,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던데 그렇지 않아요. 라이다 같은 경우는 예외 없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냐면 라이다 앞에 있는 이게 옛날에 TV 리모컨 보면 앞에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은 거예요. 빛이 통과되는 투명한 아크릴인 거야. 여기 IR을 이용한 레이저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레이저를 계속 쏘고 있는 거라서 투명한 플라스틱일 수밖에 없고요.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이 볼록할 수밖에 없어요. 못생겼어도 이게 최선이고요. 그나마 얘는 지금 밖으로 돌출되지 않게 하려고 안으로 좀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자리가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왜냐면 각도를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빤빤한 라이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레이더는 빤빤한 판이죠. 왜냐면 그건 빛이 아니라 전파니까. 그러니까 빤빤한 거고, 라이다는 빛이니까 동그랗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쨌든 아우디도 예전에 A6나 A8이나 뭐 등등등이 다 이런 식으로 생겼었잖아요. 아우디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오히려 디자인 요소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디자인상으로 더 이상은 못생겼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첨단 느낌을 준다라고 생각이 조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야, 저 차는 뭔가 신기한 게 달려있네, 그런 느낌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고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면서 국뽕이 또 차오르는 부분이 있죠. 메르세데스 벤츠는 LG전자와 자율주행 기술 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 많죠. 예를 들면 ADAS를 위한 전방 카메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메르세데스 벤츠, LG전자와 공동으로 개발해서 차에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3단계라고 해서 정말 운전자가 맘 놓고 갈 수 있느냐? 사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3단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차가 삑삑삑삑삑 소리를 내면서 지금 너 핸들 잡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어도 정말로 자동차 회사가 완전히 책임지느냐? 책임 안 지는 거죠. 충돌 직전에 너한테 알려줬잖아. 그때 네가 잡았어야지. 4단계면은 네가 안 봐도 되는데 3단계면은 네가 받았어야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요, 지금 3단계라고 해도 기존과 내가 체감할 때 정말 다르냐? 정말 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데 거기서 책임 여하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3단계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4단계가 머지않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4단계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로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됩니다. 경고하지도 않아요. 그냥 알아서 하는데 무슨 경고야.
메르세데스 벤츠는 항상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자동차를 만들어 왔죠. 2006년에 처음으로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출장을 가서 S클래스를 시승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차가 내가 페달을 밟지 않아도 알아서 가고서고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당연하지. 지금은 현대차도 LFA 있잖아요. 그리고 HDA 있잖아. 근데 그때 2006년이라니까? 지금 2021년이지 15년 전이야? 15년 전에 그렇게 차가 저절로 가니까 완전히 무슨 귀신 들린 차라고 했다니까.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충격적인 메르세데스 벤츠였는데 지금 그 충격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런 혁신을 가져오는데 미래 자동차 시장에서 벤츠는 또 어떨까 궁금해지네요. 그때도 이렇게 자율주행과 럭셔리를 버무려서 지금처럼 강력한 자동차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궁금증이 저절로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메르세데스 벤츠의 기술력, 브랜드 가치를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